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 출제 유형 동그라미 5번과 6번 두 문제에 대한 처리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5번 문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5번 사용자 정의 함수 fn 기타를 작성하여 다음 영역의 기타를 계산해서 표시를 해주라. 네, 다음 첫 번째 화살표 fn 기타는 반영 점수를 인수로 받아 기타를 계산하는 함수다. 자, 두 번째 화살표 반영 점수가 10 이상이라면 반영 점수 나누기 10의 값만큼 네모를 반복하여 표시를 좀 해주고 그 밖에는 노력 요함이라는 걸로 표시를 좀 해라 했고요. 다음에 세 번째 화살표하고 네 번째 화살표는 이제 표기예에 대한 걸 언급을 좀 해준 거고요. 자, 마지막 화살표 if하고 지금 보면 for 구문을 반드시 좀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for next 구문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베이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반복 구문 중에 하나인데요. 필기 시험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몇 번 보셨을 거예요. for next 구문하고 두루프 구문이 뭐 워낙에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필기에서는 일단 실기에서는 for next 구문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for next 구문에 대한 거 기본 구문 언급을 좀 해드렸어요. 자, 일단 for next 구문 같은 경우는요. 자, 기본 구문이 세 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for 범위 지정하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범위 안에 들어있다면 어떤 식으로 값을 지정을 할 건지 참값, 어떤 식의 작업이 진행이 될 건지 참값. 그다음 마지막은 이 범위 내에서 참값이 진행될 만큼 다 진행이 됐어. 그래서 끝값을 만난 다음에 이제 다음 코드로 넘어가에 해당하는 게 이제 next 변수명. 그래서 총 세 줄입니다. 첫 번째는 범위줄. 자, 두 번째는 실행하는 참값줄. 자, 마지막은 실행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에 해당하는 사실상 뭐 if 구문으로 따진다면 and if 구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이제 변수명 자리 같은 경우는요. 이거 꼭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하시기 편한 형태로 작업하시면 되거든요. 주로 아마 문제 풀이 하실 때는요. A 아니면 I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 뭐 고정된 값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A 아니면 I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A, B 뭐 이렇게 하거나 뭐 I, X, Y 뭐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주로 알파벳 한 글자짜리로 좀 많이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규칙은 없어요. 여러분 편하게 작업하시면 돼요. 주로 A 아니면 I를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게 되실 거고 그다음 뭐 시작값은 뭐 1부터 10이라든지 뭐 아니면 10부터 10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임의의 범위를 여러분이 지정을 하시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아래에서 내가 제시한 참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정된 범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래 잡으니까 100 이상으로 잡아버리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무한 반복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 보니 우리 실제 기출문제에 나올 때는 끝값이 10 이상은 잘 넘어가질 않아요. 너무 오래 걸리면 우리가 작업하기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끝값 자체가 이렇게 오래 막 많은 큰 숫자를 주는 편은 아니에요.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작값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한 바퀴부터 끝값에 해당하는 게 지금 반영 점수를 10으로 나눈 값이라고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공식 문제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자, 변수는 그냥 임의로 A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반영 점수를 10으로 나눈 값만큼 네모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붙여줘라 했기 때문에 반영 점수를 10으로 나눈 값만큼 반복이 되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반영 점수가 지금 칸칸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84, 어떤 건 63 다 다르니까 그걸 내가 일일이 매번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비주얼 베이직에 판단할 수 있도록 반영 점수라는 인수값 자체를 그냥 끝값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범위 안에 들어있다면 뭐 해라? 까만 네모를 반복적으로 계속 붙여줘라. 그래서 참값 자리에다가는 네모가 반복적으로 붙을 수 있도록 자, 원래 기존에 담겨져 있던 fn 기타 자,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 기존에 있는 기타에다가 추가적으로 네모가 반복적으로 좀 붙었으면 좋겠다.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숫자 1을 시작으로 해서 반영 점수가 예를 들어 83이야. 그럼 83 나누기 10이니까 자연스럽게 8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모가 8개가 반복적으로 표시가 되는 형태로서 결과값이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코드 어려우실 거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반영 점수 나누기 10한 개수만큼 뭐 예를 들어 83이어서 8까지 만났어. 8번 다 반복이 됐어. 자, 그러면 더 실행할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땐 야 그냥 다음 코드로 넘어가에 해당하는 게 next 구문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코드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다음으로 넘어가. 이거 할 거 다 했으니까 다음 코드로 넘어가에 해당하는 게 이제 next A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for next 구문에 해당하는 걸 우린 지금 교재 안에 문제를 적용을 좀 해보자면 반영 점수가 10 이상이라면 지금 방금 보여드린 요 세 줄이 반복이 되면 되는 거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 노력 유함이 결과값으로 표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코드는요. 자, 만약에 반영 점수가 10 이상이라면 자, 그땐 참값으로서 for 구문 즉 네모가 반복적으로 표시가 되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게 아니라면 반영 점수가 10도 안 된 거니까 10으로 나눌 만큼의 값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땐 그냥 노력 요함이라고 나와라 해주시고 and if로 마무리 해주시면 정답이 되시는 거예요. 자, for next 구문 같은 경우는 사실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자,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드가 막 복잡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시험장 입실하시기 전에 한 10분 전에 한 번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어지는 문제가 동그라미 6번이죠. 자, 동그라미 6번 문제 또 역시나 먼저 읽고 좀 진행을 해볼까요? 자, 동그라미 6번. 사용자 정의함수 fn 비고를 작성하여 다음 영역에 비고를 계산해서 표시를 해라. 첫 번째 화살표. 자, fn 비고는 현재 강의 수와 수강 인원을 인수로 받아 비고를 계산을 하는 함수다. 한마디로 네모 박스 똑같이 입력해라. 그 얘기인 거고 사실상 실질적인 문제줄이 두 번째 화살표가 되는데 자, 수강 인원을 현재 강의 수로 나눈 값이 30 이상이라면 참값으로 강의 추가 하나, 자, 15 이상이라면 참값으로 공백 둘, 자, 이도저도 아니라면 강의 축소 셋이 되는 거예요. 자, 결과값이 세 가지인 형태의 if가 되는 거지. 자, 이거를 사실상 if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꼭 셀렉트 케이스로 풀어라고 멘트를 줬단 말이지. 그죠? 자, 이거를 막 새 걸 또 배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매우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제본 교재 왜 제가 16페이지 하단 봐주시면은 셀렉트 케이스 구문도 표로 예쁘게 정리 다 해놔드렸어. 그래서 제가 필기 생각해서 이거저거 좀 다양하게 넣어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기출문제에서 다뤄지는 건 첫 번째 구역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특정 조건 파트. 어쨌든 셀렉트 케이스 명령어를 사용만 하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셀렉트 케이스 구문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앞에서 동그라미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서 if 구문은 여러 번에 걸쳐 이미 지금 작업을 해봤단 말이지. 그죠? 자, 앞에서 우리가 본 게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if 다음에 무조건 조건인데 조건은 인수 들어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A는 B다꼴로 우리가 조건 작업을 하죠. 조건, 이걸 만족을 한다면 나오는 참, 그게 아니라면 거짓값 마무리. 자, 5줄이 기본입니다.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셀렉트 케이스로 바꾼다, 변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번 문제 푸시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야. 자,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이렇게 한번 좀 변환을 할 거예요. 자, if 구문이 그냥 첫 번째 조건줄이 두 줄로 쪼개지고요. 자, 나머지는 다 그대로 대응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작업하시기가 좀 수월해지거든요. 자, 첫 번째 줄이 어떻게 쪼개질 거냐면 자, 우리 if 구문 조건이 어때? A는 B다꼴이잖아. 그죠? 그래서 A는 B다꼴에 A 파트가 위로 가고요. 자, B 파트 이하가 아래로 내려갈 거야. 그래서 A는 B다꼴, A 파트가 위로 가고 B 파트 이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경우를 골라 잡겠다. 명령은 뭐 문제에서 주니까 시작하는 건 어렵지가 않겠죠. 그래서 자, 경우를 골라 잡는데 A 파트까지만 위로 간다고 평균에 대한 경우를 골라 잡겠다 해주시고 자, B 파트 이하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어떠한 케이스냐면 얘가 80보다 큰 케이스 끊어간다고. 자, 그 다음 나머지 구문은 진짜 다 똑같아. 자, 그럼 참값으로 통과고 그게 아니라면 else? 자, 그땐 거짓값으로 재시험인 거지. 자, 얘 마무리를 가정을 그만두는 거라면 얘는 고르는 걸 그만두는 거예요. 당연히 and, select로 끝이 나는구나.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포인트는요. 자, 케이스 구문은요, 여러분. case is, case else야. 앞에 case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고요. 그래서 언급 드렸어. 얘는 가정을 시작했으니 가정하는 걸 그만두는 거고, 얘는 고르는 걸 시작을 했으니 고르는 걸 그만두는 거야. 딱 그거 하나 달라집니다. 아실까? 자,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아실까? 그냥 첫 줄이 두 줄로 쪼개지고 나머진 그대로 대응이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자, 교재 안에 들어있는 동그라미 6번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if 구문을 좀 먼저 봐주시면 if 버전은 뭐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자, 만약에 수강 인원을 현재 강의수로 나눈 값이 이제 A는 B답꼴인 거야. 자, 30보다 크냐? 자, 그렇다면 그때는 then 자, 그땐 참값으로서 자, 강의 추가가 표기가 되는 것이고 자, 강의 추가가 아니라면 공란일지 강의 출소일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if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되 단 두 번째 if부터는 또 다른 형태의 if야 라는 의미에서 앞에 else자가 하나 더 붙을 거라고요. 자, 그 다음 if 다음은 조건이잖아요. 자, 조건은 인수 들어가기로 했어. 자, 수강 인원을 현재 강의수로 나눈 값이 15를 넘었니?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 공란. 자, 둘 다 아니라면 남는 건 강의 축소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if 구문이야 뭐 앞에서도 여러 번 했으니까 어려울 게 없다고. 근데 요거를 괜히 select case 구문으로 좀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 A는 B답꼴에서 저 A 파트까지가 위로 가고 B 파트 이하가 밑으로 내려간다 했습니다. 자, 그거 그대로 적용을 좀 해보자면 자, 일단 얘가 어떠한 케이스냐면 A만 위로 가는 거예요. 자, 수강 인원을 현재 강의수로 나눈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어떤 케이스냐면 얘가 30보다 큰 케이스가 되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나머지는 진짜 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얘는 첫 번째 참값으로서 fn b고 강의 추가라고 표기가 되라.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 아직도 공란인지 강의 축소일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 딱 이렇게 케이스 이즈 두 줄 있잖아. 케이스 이즈 구문 두 줄. 자, 이렇게 딱 두 줄만 몇 번 더 반복이 되는구나.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케이스 이즈 구문 등장해. 자, 이번에는 15보다 크냐? 자, 그럼 참값으로서 공란이 나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강의 추가도 아니고 공란도 아니야. 그럼 남는 건 강의 축소 말고는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도저도 아니라면 else인데 케이스 구문은 case is case else라고요. 자, 앞에 case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그렇지? 자, 나머지 이도저도 아니라면 뭐 남는 건 강의 축소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자, 이도저도 아니라면 강의 축소가 나와라. 자, 마무리는요. 얘는 가정하는 걸 그만두는 거고 얘는 고르는 걸 그만두는 거라고요. 그래서 and select로 마무리 해주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select case 구문 같은 경우도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자, 근데 상시에서 조금 변별력 있게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고 막 무시하시고 막 포기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좀 학습하시면서 충분하게 좀 숙지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